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여기 신혼여행을 떠나는 프랑스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의 얼굴은 신혼여행으로 인한 들뜸과 설레임이 아닌 불만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네.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것도 짜증나는데 하필 카메라도 놓고 왔잖아. 남편의 독단적인 선택으로 한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던 이 프랑스 여성은 신혼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파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떠났던 그들의 결정은 평생을 추억할 만한 자랑거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막 결혼해 알콩달콩 살고 있는 프랑스인 미아입니다. 저는 한국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그 과정은 정말 끔찍했지만 아주 사랑스러운 기억을 안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가기 싫어했지만 결국 돌아와서는 사랑하게 된 셈이었죠.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아주 놀라운 일들과 한국인들의 예술적 재능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공유하고 싶었어요. 또 저처럼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깨부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으면 좋겠어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프랑스인 강사와 결혼했는데요. 그는 한국과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해서 독학으로 한국어까지 배웠다가 강사가 된 케이스였고 그에 비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어요. 그와 사귈 때 데이트를 하는 내내 한국에 대한 문화 이야기를 했고 극찬했음에도 저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죠.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프랑스가 우월하다는 사상에 빠져있고 특히 동양은 여전히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부끄럽지만 저 또한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제 인생 최대 로망은 신혼여행이었습니다. 소녀였을 때부터 꿈꿨던 중대한 일이었죠. 저희 부모님 또한 신혼여행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때의 기억으로 평생 부부로서 살아가게 된다며 두 분이 심각하게 싸우더라도 신혼여행을 생각하면 풀릴 만큼 그때의 기억이 너무 좋았다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저는 미래 남편이 생긴다면 아주 아름다운 나라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신혼여행을 만끽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대한민국에 가자며 그곳에는 휴양지와 아름다운 도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며 설득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나라들은 그리스나 이탈리아였기에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아름다운 여러 나라를 두고 왜 단조롭고 따분한 대한민국에 가는지, 심지어는 휴전국가인 곳에 가는지 이해가 안 갔죠. 아무리 제 남편이 한국을 사랑한다고 해도 말이에요. 저희 부부는 평소 사이가 정말 좋았지만 그 문제로 의견이 달라서 몇 날 며칠을 다퉜습니다. 무슨 대한민국이야? 거기 전쟁이라도 나면 어떡해? 다시 생각해봐. 그것도 옛말이지. 거기 정말 아름답고 안전한 나라야. 왜 내 의견은 존중 안 해줘? 나는 좋은 휴양지에 가서 자기랑 추억을 쌓고 싶은 거야. 저는 울먹거리기까지 하면서 정말 가기 싫다고 했지만 남편은 천하태평하게도 분명 저도 한국이 마음에 들 거라고 장담한다며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 사비로 다른 나라 데려가겠다며 저를 달랬습니다. 이탈리아든 그리스든 하와이든 전부 데려가겠다며 한국에 꼭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제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신혼여행이니까 더 신중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 남편이 완강했기 때문에 저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런데 저는 삼각대랑 카메라를 놓고 왔다는 사실을 한국에 도착해서야 알았습니다. 정말이지 그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남편은 제게 한국 어디를 가도 삼각대와 카메라 정도는 구입할 수 있다며 달래주었지만 이미 기분이 좋지 않아서 사진 같은 거 찍지 말자고 말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인천공항 시설에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곳과는 다르게 정말 크고 최신식이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지만 이미 안 좋은 기분에 흠뻑 취해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프랑스 니스라는 도시에만 가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서울에서 하룻밤 잔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기차를 타서 저 멀리 있는 경주라는 도시까지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렇게 호텔에 가서 짐을 풀고 잠깐 쉬고 있는데 남편이 야경을 보고 싶다며 자꾸만 나가자는 거예요. 나 솔직히 여행할 기분 안 들어. 혼자 나가.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신혼여행 온 거잖아. 몰라. 우리 사진도 못 찍게 생겼네. 그것만 기대하고 왔는데 사진을 왜 못 찍어? 요즘 휴대폰 카메라도 엄청 좋아. 한국 엄청 예쁠 텐데 정말 안 나가? 하, 여기까지 와서 한국을 찬양해야겠어?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니까. 휴대폰 그렇게 손에 쥐고 나갈 거야?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할래? 제가 강박적으로 불안해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낯선 나라이고 아무리 남편이 한국을 좋아한다 해도 저는 완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특히 같은 아시아인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여행을 하다가 소매치기에 당했다거나 숙소 안 캐리어까지 털렸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심지어는 그 캐리어에 걸린 자물쇠까지 뜯어간다는 말을 듣고 놀랐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캐리어에 자물쇠를 채우자고
해도 듣지 않고 휴대폰을 손에 쥐고 다니지 말고 가방 깊숙한 곳에 넣고 다니자고 해도 듣지도 않더라고요. 자기가 드라마와 유튜브에서 봤던 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면서요. 모두 친절하고 젠틀하고 치안도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서 파혼을 하든 아니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순진하게 사람들을 믿고 심지어는 제 의견도 들어주지 않는 남편과 미래를 꿈꾸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일단 오기는 왔으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냉전이 계속되었고 의미 없는 서울에서의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 남자랑 부부로 잘 살 수 있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중에 기차를 타고 경주로 이동하는데 KTX라고 불리는 이 기차가 정말 빠르고 시설이 좋더라고요. 남편이 한국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는 됐습니다. 기분이 살짝 풀렸지만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경주에 있는 박물관에도 가고 유적지에도 갔습니다. 자전거도 탔어요. 그렇게 싼 가격에 탈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은 제 생각보다 유구한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곳곳에 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정말 아름다웠고 한국식으로 꾸며놓은 카페나 식당도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문화를 이렇게 잘 지켜오기가 힘든 것을 잘 아니까요. 제 생각보다 길거리도 정말 깨끗해서 다시 놀랐습니다. 제 상상 속 한국은 후진국에 가까웠으니까요. 쥐가 기어다니거나 쓰레기도 여기저기 버려져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깨끗했고 군데군데 꽃도 심겨져 있더라고요. 거리 미관에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름다움에 시선을 두지 않고 애써 프랑스로 돌아갈 날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고 철없는 행동이지만 남편에게 거봐 내 말이 맞았지? 한국 진짜 볼품없지? 하고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이미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안 좋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경주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경주는 서울에 비해 핵심적인 도시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역사가 담긴 곳이라 그런지 눈을 뗄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자연 친화적인 길거리와 전통적인 미관, 평화로운 분위기까지. 마침 날씨가 정말 좋고 풍경이 너무 예뻐서 제 남편과 사진을 찍고 싶었습니다. 유적지 앞에서 한국 전통 옷을 입고 사진을 찍는 커플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그 앞에서 머뭇대자 남편이 눈치를 챘는지 우리도 찍어달라고 부탁하겠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고민이 됐습니다. 저희의 휴대폰을 들고 온 것도 불안해 죽겠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기가 무서웠어요. 그냥 안 찍을래. 삼각대랑 카메라 두고 온 건 내 잘못이니까. 결국 여행이 엉망이 됐네. 풍경에 심취해 있으면서도 남편에게 톡 쏘듯이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그들에게 다가가 부탁하고 있었고 그들은 웃으면서 흔쾌히 저희에게 포즈를 취할 것을 요구했어요. 저희에게 영어로 자연스럽게 웃으라며 말을 걸며 여러 번 찍어주더라고요. 언제 휴대폰을 가지고 튈지 모르니까 긴장하고 있던 저도 점점 편안해졌고 정성스럽게 저희를 찍어주니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결과물을 보니까 너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정말 프로 포토그래퍼들이 찍은 것 같은 실력이었어요. 그제야 당시의 풍경, 날씨,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제 남편과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신혼여행으로 한국에 온 건데 제가 내내 불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한국에서 느낀 행복함을 애써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진심으로 행복하게 웃으며 남편을 껴안았는데 커플 중 남성이 자신의 DSLR 카메라로 저희를 찍어주었어요. 저희 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찍어줄 수밖에 없었다면서요. 그러면서 몇 장을 더 찍어주고 결과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프로 포토그래퍼가 찍은 웨딩 화보인 줄 알았어요. 살짝 노을진 하늘과 유적지의 풍경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저와 남편의 모습은 눈물나게 아름다웠어요. 제가 사진작가냐고 묻자 그냥 취미로 사진을 찍고 있다면서 저희에게 이메일이나 인스타그램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잘 나와서 이대로 지우기에는 아까우니 원본을 보내주겠다면서요. 이메일을 알려주면서도 너무너무 신났어요. 아이가 된 것처럼 방방 뛰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눈치챘는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그 한국인에게도 고맙다며 몇 번이나 말했어요. 그 한국인은 저희에게 혹시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서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첨성대에 갔다가 여기서 저녁에 산책을 하고 이틀 후 바다가 있는 쪽으로 넘어갈 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알겠다며 좋은 시간 보내라고 친절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다음날 저희는 황리단길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그날 밥을 먹으면서 남편에게 사과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안 좋게 본 것 같다고 다음에 여행 오게 된다면 또 오고 싶다고요. 그리고 숙소가 있는 곳으로 다시 향했죠. 유적지에서 노을 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남편에게 산책하러 나가자고 졸랐고 남편은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나가서 남편과 대화하며 걷고 있는데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걸어왔습니다. 어제 사진을 찍어준 한국인이었어요. 제가 아는 척을 하자 그 한국인이 만날 줄 알았다는 듯이 웃으며 품 안에 무언가를 안겨주었습니다. 종이 봉투 같은 것이었어요. 이게 뭐냐고 물으며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전날 찍은 저희 사진이 인화되어 있었어요. 화질도 정말 좋았죠. 한국에서 좋은 기억을 안고 갔으면 좋겠어서 당장 인화해왔어요. 어제 이야기해보니까 여기로 다시 온다고 하길래요. 그 순간 저는 그 한국인에게서 다정한 진심을 보았습니다. 낯선 나라로 여행 온 외국인이어서 잘해주려는 것도 아니고 사람 대 사람으로 저와 제 남편을 생각해 주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퀄리티도 엄청나고 저희를 위해서 정성껏 찍은 게 느껴졌기에 마음 깊은 곳에서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남성에게 혹시 돈을 얼마나 줘야 할지 물었지만 화들짝 놀라면서 돈은 필요 없다고 자신이 주는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벙쪄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느꼈던 감정, 남편에게 짜증냈던 것들,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감정, 한국에 대한 편견, 온갖 감정과 미안하다는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괜찮다면 경주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같이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주고 싶어요. 이번에는 남편도 괜찮다며 막 거절을 하다가 한국인이 정말 도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국인은 사실 어제 우리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마음이 쓰였다고 말하더라고요. 상황상 안 좋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자신도 안다며 그래서 한국에서 안 좋은 기억만 안고 가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자신이 오지랖 좀 부리겠다고 생각했대요. 또 본인은 과거에 친구 부부의 웨딩 스냅 사진도 찍어준 적이 있다면서 실력은 보장되어 있다며 웃는데 정말이지 너무 감동받아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다시 돈 이야기를 꺼내자 따뜻한 커피 한 잔 정도만 사달라며 웃더라고요. 저희 둘의 이야기가 듣고 싶다면서요. 사실 어제 본 여자가 제 여자친구예요. 저희도 결혼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인생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그건 핑계고 겸사겸사 가이드를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보통 외국인들은 서울이나 제주도에 잘 머무는데 경주로 온 건 뜻밖이라며 경주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또 좋은 기억을 안고 돌아가면 프랑스에 있는 지인들에게도 널리 알려달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관심이 많다면서요. 결국 저희는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는 걸 알았고 저희도 그 한국인 커플이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그 남성은 저번에 함께 있던 자신의 여자친구도 데리고 왔고 저희는 넷이 정말 잘 놀았어요. 알고 보니까 나이도 비슷하고 대화 주제도 잘 맞았습니다. 저희는 원래 알던 친구인 것처럼 다음날 내내 경주 곳곳을 다양하게 다녔습니다. 커플 중 남자는 차가 있다며 드라이브도 시켜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혼여행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경주에서 한복을 빌려주는 방법도 알려주었어요.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커플 덕분에요. 그날 밤 저희는 맥주를 한 잔씩 하면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오기 전 제가 한국에 느꼈던 감정과 제가 무지했기에 저지른 실수 그리고 처음에 한국 사람들을 의심했던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고백하는 기분이었어요. 인간이라면 편견은 가지기 쉽지만 그걸 인정하고 깨부수는 과정이 더 어려운 건데 미안은 그걸 했네요. 그 말은 어떤 위로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이 제게 큰 선물을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남자는 이것도 인연인데 나중에 프랑스에 놀러 가겠다며 웃었지만 저는 저희가 다시 한국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웃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국에 오자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그들과는 한여름밤 꿈같은 추억을 나누었고 아쉽지만 헤어졌습니다. 남편과 남은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모든 한국인들에게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최고의 기억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신혼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한국 오길 잘했지? 응, 정말로 또 오자. 꼭. 저와 남편은 프랑스로 돌아가 홈파티를 열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나눠주기 위함이었어요. 한국이 그리워서 어색하게나마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들 레시피를 찾아 차렸습니다. 다들 프랑스 요리는 지겹도록 먹었을 테니까 한국 요리를 알리고 싶었어요. 또 저희는 집안 곳곳에 한국인 남성이 찍어주었던 사진을 걸었어요. 작은 전시회인 셈이었죠. 집이 화사해지고 저희가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들이 선물한 건 사진이 아닌 인생의 교훈과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홈파티에 놀러온 지인들은 보자마자 이게 뭐냐고 너무 아름답다고 놀랐습니다.
누가 찍어주었냐고 묻기에 그냥 일반 남성이었다고, 사진을 업으로 삼고 있지도 않다고 하자 거짓말하지 말라며 놀라기도 했어요.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사진을 본 저희 엄마와 아빠도 너무 아름답다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죠. 저는 엄마와 아빠에게도 꼭 나중에 한국에 가자고, 좋은 기억만 가지고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빠와 엄마가 고작 이 사진과 제 에피소드를 통해서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나라에 대한 생각을 바꿀지는 미지수이지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경험해보고 느꼈으니까요. 혹시 이 동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과거의 저 같은 분들께도 꼭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직접 방문해 경험해보세요. 어떻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